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양입니다. 얼마 전에 만우절 지났지만은요, 평소에 나 이런 거짓말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국 한 일간지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남녀 2,531명을 대상으로 어떤 거짓말 자주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해봤어. 이게 1위고요. 미안, 휴대전화가 안 터졌어. 이게 2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자들은 괜찮아. 첫 번째, 그리고 2번째,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1, 2비 늘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고백할 건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이 나 해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들의 괜찮다라는 말, 남자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남녀 간의 차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부 생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프닝 해봤습니다. 김미진 씨, 이정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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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나 해봤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저는 근데 이 거짓말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괜찮다 얘기. 정말 안 괜찮으면 저는 표정에서 이미 드러나요. 예. 이 거짓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해요. 가고 있는 중이야. 63빌딩이 보여. 63빌딩은 반포동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자, 건강한 육아의 길잡이 김수연 박사님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짓말 갖고 이 두 분께 뭘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네. 괜찮다 이런 말 하세요? 괜찮다는 말 자주 하죠. 예, 뭔가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지만 상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괜찮아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하세요? 이런 거? 목사님이 설마. 아니요, 우리도 남자인데요, 뭐. 이게 남자들의 공통 특징일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라고 했을 때 나 못해라고 말하는 남자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그렇죠. 그 기본에서 나 그거보다 훨씬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못해라고. 맞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특히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네. 애들 앞에서.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아빠 이걸 못하겠니?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아빠는 해봐. 오늘은 그냥 가고 나가지고 이게 그냥 얼렁뚱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 네 분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네네. 오늘 프로그램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았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얄미워, 짜증나, 속상해. 남편이 양말을잖아요. 세탁기에 빨래를 하면 양말을 뒤집어서 하면은 사소하지만 직장 다니고 바쁠 때는요. 그 뒤집는 것까지도 상당히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수저 놓고 이제 물 따라 놓는 거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그것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쁠 때는 그것도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설거지 개수돼 있고요. 남편이나 아들, 딸은요. 다 TV 보고 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얄밉지. 나는 치아. 치아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해서 뚜껑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때 근데 그거는 몇 번 얘기해도 그거는 안 되더라고. 우리 남편은 내 생일도 모르고 결혼기념일도 몰라요. 큰 남자네. 아니 그런데 우리 애들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한테 들어왔길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 애들도 나한테 잘한다는 거지. 그럴 때 너무너무 믿고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좀 마음도 있고 진짜 소외된 느낌이고 너무너무 정말 맞짱 뜨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게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안 믿고 믿음만이 아니었으면은 벌써 진짜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저희가 이렇게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말이라고요, 그걸. 아이고!
속 터져. 아니 근데요, 저 어머님들 보니까 너무 애처롭고 저의 미래 같아요. 저 나이 될 때까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약 좀 이렇게 해놓으래도 말 안 듣고, 양말 뒤집어 놓으래도 말 안 듣고, 왜 그래 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뭘 생각해요? 뭐? 야, 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머님 네 분이 나눠서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다 그 생각을 인간이 했습니다. 두 종류 아닙니까? 남자 네. 여자.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부간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은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아내가 막 이렇게 밥상 차리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할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한쪽이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 맞아.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목사님. 글쎄요, 그 여자들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왜요? 네,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나한테 장가를 올 때, 그러니까 미개봉 상태로 온다. 미개봉 상태로 또 조립 완료품이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개봉 상태이고 내가 뜯었어야 되고 또 조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조립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예열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사실 이게 남자들의 공통 특성이거든요. 흔히 이제 무뚝뚝하다고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 남자들 다 그래요. 그럼요. 예외 없이. 뭐 저도 남자 입장에서 저도 똑같고요. 어때요? 어떠세요? 얘기를 하면서. 그럼요. 네.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뭐 집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 아프겠구나 이렇게 좀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아니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정말 숟가락 하나라도 놔주고 물이라도 이렇게 따라놓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런 거 못할 때 전 속으로 이제 그 말을 하죠.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아니 뭡니까? 예. 응? 저도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왜 나는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당신 자립심 길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도와줘라든지 뭐 이런 말도 이렇게 잘 안 들리나 봐요. 지금 네.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야 되나 본데 뭐 저희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남편 절대 바뀌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또 부인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다 더 속 터지는 것들도 있어요, 아내들이. 이를테면 이제 아내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남편들이 안 치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치워. 자, 그러는데 다른 여자분들이 치워달라 그러면요. 이거 나머지 4개를 다 치워요. 왜 그래요? 그건 저도 이해를 잘.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약간 이 현대판 조삼모사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이제 흔히 좀 부려먹는다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부려먹으려면 아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장술만 쓰면 사실 남편들이 감지를 못 하거든요. 단순하다 말이죠. 그걸 아내들이 알면 아내는 원하는 대로 써먹고 부려먹고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것처럼 느끼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둘 다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라고 그러면 저도 그럼 집에서 또 성대모사를 정말 하면서 뭐 필요하면요. 그릇 좀 치워줘 이래야 된다고요? 필요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랑도 연기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뭐 방송국에 있으면 연기하는 거 아니죠. 사랑할 때 연기 필요합니다. 오늘 정영 씨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다른 사람처럼 여보 이건 치워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보 다른 사람 치워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에 또 웃으면서 또 치우게 한 가지 되거든요. 팁이 들어가면요. 이를테면 이거 치워줘라고 하면 이걸로 끝이잖아요. 네. 자, 거기다가 여보 이거 치워줘. 그러면 내가 뭐 이따가 뭐 안마해줄게, 뭘 해줄게, 보상물이 들어가잖아요. 보상까지. 그러면 뭐 이거는 거의 뭐 실행될 가능성은 다분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상에서 막 힘들다 보면 계속 부탁하고 자기야 이것 좀 해줘,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뭐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남편 잔소리를 좀 들리고 나한테 뭔가 맞아요. 자꾸 시키는 것 같은데 네. 뭐 이거 해줄래요? 좀 도와줘요 뭐라든지 이렇게 그래, 그러면 많이 도와준다. 그러면 여자분들의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좀 약간 그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의 서운한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부부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이제 박사님께서 어때요? 이 젊은 아내들은 어떤 좀 불만이 많이 있나요? 일단 젊은 아내라는 거는 뭐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데리고 젖을 먹어야 되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서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 좀 있으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할 시간이 있으신 분들보다도 네. 더 많이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고요. 그 남편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았을 때 이제 힘듦이 결국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될 때 소리 지르게 되고 네. 또 밥을 차려줘야 됐을 때 우울증에 걸리면 또 밥을 잘 못 차려주게 하는 더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시고 나가서 커피 드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모여서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젊은 엄마들은 아이가 잘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잘 많이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어디 나가도 절대 전화하는 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파마를 했거든요. 뽀글뽀글하게 했지요. 근데 우리 딸이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머리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아빠 관심 없어서 몰라 이랬어요. 했더니 아 정말 그래요. 저녁을 식당을 딱 차려놨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 집에 뭐 변한 거 없을까? 뭐가? 야, 밥이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봐봐. 그러니까 당신 머리 파마했어? 이 정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를 떠나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거에서 좀 어딘지. 아, 제가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아파요. 몸이 어디라고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럴 때 좀 말 한마디라도 당신 많이 아파? 전화라도 한 번씩 낮에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렇게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네. 사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연세가요, 57이세요. 이때 되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기분 좋게 막 다니시고 사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눈물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이렇게 마음고생이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렇게 웃고 계신 분인데 따뜻한 사랑을 굉장히 원하시는 표정이세요. 얼굴 보니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 같은데 근데 얼마나 그 남편한테 되돌아오는 그런 게 없으면 저렇게 오랜 세월 속상하셨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나의 미래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분께서 원래 선천적으로 좀 묵뚝뚝하시고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주 대표적으로. 네,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이렇게까지 그러면 뭐 전화 한 통화 정도, 문자 하나 정도 네. 해주시면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집에 전화해서 당신 어떻게 지내 이게 묻는 남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드라마에 많던데요. 가끔 그런 그러니까 드라마죠, 그게. 그 드라마가 또 현실은 가끔씩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 장르 가운데 판타지라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판타지. 네, 판타지.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남자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 집을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혼 초기에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잔소리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사람이 집을 나서기만 하면 집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냐고. 좀 무뚝뚝한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심한 줄 알았고. 네네네. 그 나중에 이제 남녀 차이를 공부하고 보니까 지극히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사건을 볼 때 분절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가 완결되었고 네. 데모를 나서면 이제 또 다른 일이 또 새롭게 진행되는 거고 또 일이 주어지면 또 직장에 일이 주어졌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건 별개 문제예요. 완전히. 네. 근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전체가 아날로그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와 있어도 집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애기들 생각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를테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가끔씩 왜 잘 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남자는 그거 생각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에 속에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같으면 지금 이 방송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지금쯤 아니가 뭘 하고 있을까? 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마처럼 그렇죠. 눈 가리게 한 종마처럼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여자들은 그거를- 막 이렇게 다 보는데. 그렇죠. 그거를 남자들의 이제 분절적 사고.
아내를 끊어서 얘기하는 그 사고 방식 때문에 그렇고 네. 여성분들은 연결적인 사고 방식 요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녀 사이의 기본적인 거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셔서 가장 평범하게 그렇죠.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결혼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단 위로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도 뭐 다 안 되는 거 많지만 노력하잖아요. 아우 잔소리 좀 덜 해야지. 네. 우리 신랑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사실 이런 노력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플 때, 딴 때는 좀 안 바라는데 아플 때 뭐 약을 좀 사다 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마 한번 짚어준다. 본인은 듣지도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있을까? 그렇죠. 사실 아까 또 이제 그 VCR 속에서 보면 딸이든 아내든 어쨌든 이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파마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미리 시나리오 짜놨잖아요 지금. 근데 남편이 그 시나리오대로 응답이 안 왔으니까 이미 이제 섭섭한 거 이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돼요. 여성들 좀 알 거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런 기능이 없는 백지 상태인데 한 번 가르치면 지금 순간에는 안 될 수 있지요. 근데 다음 장면이 오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것도 조금씩. 이래서 세월이 조금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배우게 돼 있고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결혼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에요. 또 아내가 아플 때,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평소 때는 좀 무뚝뚝하더라도 아프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의 남자면 수준이 아주 높은 남자고요. 꽤 결혼 연차가 올라간 남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는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잖아요. 성질부터 확 나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아내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 자체가 고맙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 마음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마음이 먼저 오고 행동이 따라오는 걸 기대하지요. 이게 여성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자,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겠지만 이걸 조금만 생각을 좀 넓게 봐서 행동을 먼저 하고 마음이 따라오는 것도 염두에 두자고요. 사실은 남자들은 후자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하게 만들면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사실 여보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줘야 남자들은 그래? 이렇게 알게 되지. 그것도 몰라? 그 정도 기본도 안 돼 있어? 당신이란 남자는 아내가 아플 때 그런 것도 안 해주는 못된 남자가 돼. 이렇게 되면 남자는 한 것도 없는데 욕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 보네요, 남자는. 아무튼 일단 이제 남자분들의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우리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들어서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수현 박사님께서 좀 도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서운하다라고 토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뭐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만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도 상대방이 어떤 변화가 보였을 적에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해주고 내가 그게 보였다라는 걸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혹시 아내 되시는 분도 아이들이나 남편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라고 얘기 안 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이 아는지 모르는지 두고 보자. 이거는 참으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남성의 심리를 정말 몰라서 우리가 썼던 방법인 것 같아요. 만일 파마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파마를 했어. 집에 들어와서 봐봐 얼마나 예쁜지. 또 예쁘단 말을 듣고 싶으면 예쁘지 않아도 무조건 예쁘다고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오히려 그게 편하거든요.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서운함을 좀 위로받을 수 있게 하나씩 좀
목사님하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서운함도 풀고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이분께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분이요. 내가 어떤 형태로 사랑을 남편이 표현해 줬을 때 내가 행복해질지 일단 본인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행복해져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선 전문가가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기지바지를 입고 나와요. 하지만 저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걸 최소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상대가 나한테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해줬을 때 행복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이제 적어본다는 거죠. 저는 칭찬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 참 잘했어요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상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줘라는 건요. 어떤 식의 애정 표현을 받고 싶은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내가 그걸 알아야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내 남편이 내가 어떻게 애정 표현해줘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어떤 식으로 애정 표현을 받고 싶은지를 좀 곰곰이 앉아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제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사랑을 채워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왜 남편만이 그걸 채워야 되냐고요. 남편만이. 그러니까 남편이 줄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 흔히 저는 이제 한 20대 80 뭐 법칙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100%를 준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전달되는 양은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자상한 남편이라도 이 여자는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교회에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채우면 충분히 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된 여자분은요. 다른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채워지면 남자분이 한 5나 10 정도밖에 주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죠. 이분은. 근데 만약에 다른 거 다 단절돼 있고 남편이 20이라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100이죠. 다 주었는데 20밖에 안 되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분은 이분대로 배고프고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잘했는데 왜 맨날 요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요. 되게 의존성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존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일단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채우고 나면 남편의 사랑이 이제 고맙게 느껴지죠. 작은 거 하나도. 그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첫 번째 사례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반쳐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뭐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럴 때도 그렇고 이렇게 먹을 때도 당신도 먹어 이 소리를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를 않고 우선 자기 입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 어떻게 당신도 먹어 소리를 한마디를 못해 하면은 그때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미안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밉죠. 애들한테도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식구들 앉아서 이렇게 해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죠.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게 못해줘도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끔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당신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당신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첫째는 당신 건강부터 챙기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 뒤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신이. 네, 두 번째 사례
54살이시네요. 자녀 2명의 아들을 두신 주부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가슴에 멍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이게 이제 몇 가지 들리는 게 공감이라는 말. 아, 나도 좀 공감받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야, 뭐 공감이란 말은 진짜 제가 상담 받을 때 무지하게 이렇게 혼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아내들이 정말 원하는 게 공감인데 가끔씩 상담실에 와서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 남자분이 여자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죠. 저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이 공감도 이제 직업적인 어떤 기능이죠. 근데 공감이라고 할 때 사실 남자에게는요, 공감의 기능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공감의 기능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아, 여성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여성성이 생겨나니까 생겨나는 건데, 근데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발성. 이 여자분이 아까 섭섭해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진심이 안 보여.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지 진심이든 아니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요. 그래서 내가 희망사항은 정말 진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건 남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어머니 얘기가 왜 그 무슨 얘기인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도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안한 걸 요구를 받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이미 마음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너무 많은 요구에 이제 질려버렸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얘기해서 미안해. 네, 맞아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또 화가 난다는 이야기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사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평온하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강한 어휘를 많이 쓰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진심이 안 보여,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어휘를 쓰셨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는 남자들은 공감이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게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이 뭐 나한테도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에게조차 다정하지 않은 아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뭔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여성들이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았기도 했었지만 오직 가족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여자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오직 내 삶은 남편과 아이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나는 가족에서는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조금 더 넓게 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또 그 지역의 한 그 시민이고 또 나라의 또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저 연세 되신 분이 저보단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유학 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시대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저희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직장은 관두는 것이었던 시대예요. 50을 넘으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여자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 이퀄 가족, 나 이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남편이 나한테 애정 표현하는 거라고 느끼는 그런 세대의 여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남편이 나나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올인하듯이 아이들과 당신이 정말 나한테 올인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50 넘도록 60 가까이 이렇게 가족만 생각하고 산 것처럼 24시간 당신도 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 깨달음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았을 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는 여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요가 있었지만 결국은 나의 선택이었고 내가 그게 기뻐서 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자식과 남편에게 24시간 올인했듯이 이제 당신도 나한테 24시간 올인해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까지만 내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남편은 어떻게 돼요? 직장생활과 취미생활로 다른 그 감정을 공감하고 시간을 나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이는 컸기 때문에 자기 또래들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노는 게 엄마랑 노는 게 더 좋죠. 왜? 엄마는 독립된 나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긴밀한 애착관계처럼 막 엉켜 있는 거야. 나 이퀄 너고 남편이고 막 엉켜 있으면은 이런 데서 관계 형성하면서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가족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상처가 더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플러스 그 앞으로는 그 신세대 아버지처럼 자녀들도 남편도 어떤 형태로 애정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학습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분들의 좀 속상함이 좀 덜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체 공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도 배운 통로가 없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라는 지금 배울 게 없을 건데 자, 이 남편분은 아내를 대할 때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아내가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지금 자격 미달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 전체가 보면 이럴 때 남편은 집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자꾸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가지는 귀가 기피증 또는 뭐 귀가 공포증이라 그러는데 자 윌리엄 글라스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편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자격 미달이 돼 있고 졸지에 뭘 못하는 남자가 돼 있으니까 가고 싶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로 하려면 작은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크게 요구하지 말고 요만큼만 어떤 과제를 주어서 하게 하란 말이죠. 옆구리 찔러서 저를 받더라도 그럼 거기서 한 만큼에 대해서 땡큐하고 고맙고 피드백이 들어가면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가 되면 남편도 사실은 고마워해요. 나도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아내가 현명하게 조금씩 일러주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구나라고 할 때 남자는 그때는 고맙죠. 그러면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아내가 겉으로 희망했던 자발성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하고도 안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하고 안 만날 경우에 그 모임도 있고 많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집으로 와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좀 그런 관리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집에 오면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집사람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다고 옛날에. 어쨌든 그 기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집에 오면 그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집에 오면은 잔소리하고 하고 그러면 누가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의 그 아내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요.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지 못할지는 자신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요. 너 진짜 잘못했다? 너무 크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너는 건강해야 되는 거는 너는 되게 잘못했는데 난 착해서 네가 잘 되길 바래까지 있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엄청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건가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근데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근데 이게 바로 일관적이지 않은 그 매너라는 거예요. 두 개의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미움과 증오와 상대방을 염려하는 게 같이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혼란이 일어나요. 지금 아내가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일까 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긴장해요. 긴장하면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당신 나한테 잘못했어. 하지만 아프지 마.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를 여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남편은 점점 멀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일단 하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저희가 부부 상담 때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요구 사항들을 쭉 목록화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을 쭉 적게 하고 좌우에다가 남편과 아내 이제 거기다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 대해서 아내가 요구하는 이 목록에 대해서 내가 즉각 실행 가능한 건 1. 정말 어려운 건 10. 이렇게 이제 목록을 주고 나면 요구 사항에 대해서 번호를 먹여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서로가 이제 교환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뭐 식사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컵을 치워주세요. 이런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요. 난이도가 자꾸 높은 것도 하게 돼 있어요.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또 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내가 했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고맙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무작위로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이러면 불편해지죠. 너무 많이 요구하면.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면 더 이해가 더 쉽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령대가 이제 갱년기에 좀 크게 보면 들어가는 분인데 이런 경우 이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좀 주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병원에 늦게 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너무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 응하신 어머니들처럼 갱년기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남편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산부인과를 아내분을 데리고 가서 그 피검사도 하고 뭐 초음파 검사도 해서 진단을 해서 의학적인 조치가 도움이 될 적에는 적극적으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여성분들이 대부분 가사 일은 다 알아서 잘 하세요. 장 보고 뭐 이러는 거는. 근데 병원 가는 일은 혼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는 뭐 그 자녀분들 중에서 누구가 같이 모시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버님이 같이 좀 모시고 가는 그런 성의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지만 이럴 때도 본인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갱년기가 한 달, 두 달 있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을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장기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것을 운동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든지 내가 이걸 빨리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결국은 좋은 결말이 있는 것이지 갱년기가 지속되는 뭐 짧게는 3년에서 5년, 7년을 계속 가족들이 나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자, 너 이럴 때 이제 남편들께서 좀 도와줘야 될 작업은 사실 아내가 이제 병원도 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쉽게 못 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남편들이 점수를 왕창 딸 수 있는 방식도 있죠. 뭔가요? 내가 볼 때 당신 갱년기 맞아.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내가 예약했어.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과거에 어떤 잘못도 그냥 다 뭐 정리되고 점수를 왕창 딸 수 있는 방식들인데 사실 갱년기란 말 자체는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상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상은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면 그렇게 약간 과잉 행동해 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럴 때 점수 왕창 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두 분의 사례자의 말씀을 좀 듣고 남편의 입장 또 아내의 입장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로 이제 그 사례자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위로해주고 이해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남편분들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할망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기념일을 잘 안 챙기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삶에서 바빠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 너무 바쁘고 힘들면 뭐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려. 근데 여자들도 이제 미장원 갔다 온 건 알고는 있거든, 남편들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표현을 안 하는 거는 괜히 그 표현해서 또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나왔으면은 괜찮은데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삐딱할 때. 그러면 그때서 건드렸다가 야, 너 씨 바가지 쓰여놨나 이렇게 오면은 저 충격받을까 봐. 야, 나 머리 깎고 면도했을 때 당신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역할 분담이 돼 있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 살려고.
역할 분담이 됐기 때문에 안 하죠. 솔직히 식사하는 거에 있어서 뭐 식탁 놓고 뭐 이런 거 사소한 것들은 그냥 뭐 그냥 남자들이 다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양발 벗어가지고 그냥 던지면은 정확히 꼬링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가기가 싫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눈에 띄면은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야. 맞아. 우리 세대도 지금 나이가 50대지만 50대 세대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남편의 입장을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미진 씨가요 계속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토를 달고 흥분을 하셔가지고 미진 씨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재밌었던 얘기는 남자들 머리 깎은 건 얘기 안 해주면서 왜 자기들 머리 깎은 건 얘기해줘야 되냐고 그 얘기는 좀 와 닿네요. 하기야 뭐 여자들도 맨날 머리 하는 거고 남자들도 계속 뭐 상처 줄 거 아니면 계속 머리 깎는 건데 그걸 왜 바라냐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건 이 얘기예요. 남편분들은 좀 기억 좀 하세요. 머리를 새로 파마를 했고 커트를 했다 이거 알아봐 달라는 게 아니고 나 이뻐 보이려고 좀 어떻게 했다. 이쁘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 그 얘긴데 그걸 정말 그냥 문서화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아내분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말 있으면 일찌감치 좀 축하한다고 하거나 챙기지. 뭐 뒤늦게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뭐예요? 표현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쵸? 아니 제가 다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남자들 다 마음 가지고 있어요. 표현만 안 하다 뿐이지. 뭐 하려고 다 많아? 예? 근데 이제 남편들도 사실은 아내의 칭찬, 뭐 격려 이런 게 상당히 좀 고팠다라는 게 네 분의 말씀 중에 느껴지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이건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죠. 칭찬받고 싶은 예, 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릭 버니나 심리학자는 존재 인지 자극이란 말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제가 본인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또 관계 속에서 그걸 하고 싶은 건데 남편인들 아내에게 그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아내도 당연한 거고 다만 남자는 그런 걸 표현해서는 안 돼라는 일종의 이제 문의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일종의 이제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없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기분들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요. 조금 이제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당연히 남자일 여자일 뭐 성 역할 구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바깥 일은 남자가 집안의 일은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대화 중에. 예. 이런 경우에 좀 사실 그런 걸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미래 사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통적인 성 역할은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뭐 안주인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맞벌이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또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하는 법 배워야 돼요. 요리하는 법. 가르쳐야 되고 또 사실 요리도 남자들이 하면 잘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잘 배워서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또.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를 가사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어떤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도 얼마나 재미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고 또 아내를 돕는 것도 되고 가족의 또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다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저분 만약에 저렇게 생각을 안 고치시면 나중에 쫓겨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에요. 저희 50대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7, 80대잖아요. 그 시대에는 한 번도 아버지가 부엌 일을 하는 거를 보고 자라지 못한 세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드신 거고요. 그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한테 좀 도와줘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자란 어머니는 그 기념일 별로 챙겨주지 않는 아버지, 뭐 가사일 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참으면서 자녀를 키웠던 그런 어머니예요. 사실은 원하지만 끝에 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아유, 당신 건강 먼저 챙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요즘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구청에서 남자분들한테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젊은 아버지들하고 그다음에 50대, 60대 되신 남성분들이 와서 요리를 배우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다 실습 부엌처럼 실습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애기 아버지들은 아내 수고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단한 거 배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밥 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빨리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내 배우자가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은 하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아주 고무적인 건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겨서 네, 아버지들이 직접 요리하는 걸 실습할 수 있게 해드리면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꺼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요, 좀 연습을 시켜드리려고요. 예. 그래서 중년 남편께서 이제 아내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목사님께서 답을 준비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계속 나온 건데요. 기념일, 생일을 잊었어요, 남편이. 큰일 났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잊었던 사실에 대해서 익스큐즈 하시고요. 뭐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면 돼요. 내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은 이 정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잊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줄게. 라고 보상이 들어가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괜찮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에도 손해배상이 필요해요. 배상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네. 그럼 두 번째요. 자, 양말 벗었어요. 빨래통에 던졌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어갔네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아내가 봤습니다. 또 그럴 때면 또 봐요, 아내들이 또. 그렇죠. 참 묘하죠. 뭐안 들어갈 때는 꼭 보더라고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우리가 그 유머거든요. 좀 너스레를 뜰 필요가 있어요. 집어 던졌는데 노골이죠. 어라, 노골. 자, 다음, 자, 2차 시기. 다시 또 노골. 여보 기다려. 오늘 100만 22번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너스레를 뚫어주면 괜찮아요. 자. 집에 이런 경우는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집에 왔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서로 이제 갈등 없이 편안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를테면 내가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해줄 건데 지금은 그냥 만사가 귀찮을 때다.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정해주는 거 중요하지요. 아니면 30분, 뭐 혹은 1시간. 아니면 또 TV 프로그램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모든 거에 잊어버리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니까 여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저 프로그램 마치면 해줄게 라고 데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저 근데 질문 있어요. 잠깐, 먼저 하세요. 네,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보통 요즘은 아까 그 어르신들보다 젊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서운하냐면 나도 밖에서 자기처럼 일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더 힘든데 나는 집안일까지 삼중으로 힘든데 왜 자꾸 자기가 뭔가를 집안일 해주는 걸 해준다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귀찮아하고 또 나도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건지 그게 좀 부딪히거든요. 예, 뭐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역이용하면 어떨까요? 역이용이요? 역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당신이 정말 그때 나를 도와주면 나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도와주는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이거 정말 립 서비스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칭찬받고 역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역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람한테 잘했을 경우에 집사람이 여보 고마워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 야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구나 앞으로 좀 더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왜 이래? 안아줘서 왜 당연히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집사람이 저는 정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빨래 널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은 왜 당신은 남들처럼 안 해주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여보 당신은 당신 뭐 가끔씩 해주는 게 가끔씩 빨래 널어주고 설거지 주는 게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소소한 부분들을 인식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안 해주면요. 내가 정말 잘 못하는 건가? 맞아. 너무 당연히 여겼다. 정말.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편들도 잘못이 있지만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좀 때 이제 남편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거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여자분이 칭찬한 점수가 한 50이라고 할 때 아내가 칭찬할 때 이거는 100, 200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분 하도 안 해주니까 좋거든요. 그런가? 그리고 저한테는 항상 그래요. 당신 남들한테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해. 그럼 저도 그 말 해요, 자주.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남들한테 하시는 것만큼 남편한테 해보세요. 어우 속이 다 오려하네요 오늘. 네. 진짜. 아니 오늘은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좀 귀 기울여서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의 사례자분들 이제 저희가 40, 50대의 중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꾸며봤거든요.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조언 좀 해주시고요.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겠냐고요.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원천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공감도 되는 이유는 그 다름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다름이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다름을 엔조이하라고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 다름을 엔조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다를수록 재미있어요. 다를수록 즐겁고 다를수록 신나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그 다름을 엔조이하는 게 결혼의 목적인데, 자, 이 바탕을 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우리가 그 다름을 엔조이하는 게 최고의 행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우리 행복 지수가 자꾸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름을 엔조이하자, 즐기자. 저는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VCR에 어떤 어머니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참은 것으로서의 그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또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어요. 근데 과연 나의 참음이 나의 남편과 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됐는가를 좀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던 마음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았고 견뎠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순간을 즐겼지. 예, 그들이 나한테 요구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참음이 아이들이나 남편의 성장에 도움이 될 때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나의 참음은 내가 참는 그 행위를 내가 나 참 기특하다 칭찬하면서 즐겼고요. 결국 남편과 아이들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참음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썩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참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다 옳았고 가족은 틀렸다라는 사고에서 나의 참음이 결국은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오케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너희가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듯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내가 가르쳤을 때 아이들도 남편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우리 남편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거 뭐 기업 같은 데서 이제 남편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는 시간 이외에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는 남성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남편 때문에 속상했단 말도 또 우리의 때는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의를 내세움이 아니었는지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셨고 그 다름을 즐기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이런 공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깨달아가는 재미도 주시고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의 삶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은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목사님께서 남녀 간의 차이, 이 다름을 즐겨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